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먼저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항과 상수항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 그리고 그 중에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에서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불렀고요.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EX-Y-3이라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보면 항이라는 거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항이 3개, EX-Y-3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상수항이라는 거는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얘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잖아요. EX와 마이너스 Y를 살펴보면요. EX에 대한 개수는 X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Y라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Y로 이루어져서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봤고요. 또 다항식과 단항식, 항의 개수에 따라서도 우리가 식을 불렀는데 항의 개수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형태들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단항식이라는 건 하나의 항으로만, 다항식이라는 거는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식에서 우리는 차수를 알아봤었는데요. 차수라는 거는 어떤 항에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x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네, 3번 곱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의 차수는 3차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가지고 나타내주고, 그럼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차식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항 중에서도 가장 차수가 높은 거, 얘는 2, 얘는 문자가 한 번, 얘는 0번 곱해져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게 2개가 제일 크니까 얘는 2차식. 밑에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게 1개짜리가 제일 크니까 1차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복습을 하자면 등식은 말 그대로 등식, 식이긴 식인데 등호를 포함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다음 오른쪽과 같이 나와져 있는 거 있죠. 2x 플러스 1은 5. 그래서 등호만 있으면 우리는 다 등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등식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방정식이거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가 바로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의미해요. x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은 5가 돼요.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이 되죠. 3은 5라는 게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거짓이 되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는요.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가 돼서 5는 5. 얘는 우리가 좌변도 5, 우변도 5라는 거는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거짓이 되고 2를 넣었을 때는 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 문자 x 있죠. 미지수 x를 부르는 거를 이런 방정식에 있는 문자를 미지수라고 부르고요. 이 미지수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방금 전에 우리 2 대입한 것들 있죠? 얘는 2 말고는 나머진 다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x가 2가 돼서 참을 만드는 요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문자 x에 대한 대입값, 이것을 우리는 방정식에 대한 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은 x의 값을 구해줬잖아요.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의 우리가 등식의 종류에는요.
방금 얘기했던 이 방정식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항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이라는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방정식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부분이고 항등식도 이제 우리가 성질을 가지고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이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정식에서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다면요.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이에요. 항상. 여기 항에서 주목할 수 있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립하냐면 등식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등식. 요것을 우리가 항등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을 우리가 성질에 비교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교과서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거든요. 항등식의 성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얘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2차식에서 만약에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에서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x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던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방정식과는 좀 다르죠. 방정식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만 항등식은 항상 0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던 간에 항상 0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x에다가만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 곱하기 0 더하기 b 곱하기 0 더하기 c는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곱해져 있는 값은 다 0으로 소거되고 c의 값은 0이라는 값이 나와요.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c는 0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c는 0이었으니까 는 0이 돼요.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번에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b는 0이 돼요.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c는 일단 0이 돼야 되고 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고 a 마이너스 b도 0이 돼야 돼요. 이거 지금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거 보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a, b의 값을 구해보면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더해보면 2a는 0이 돼서 a의 값은 0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a 값이 0이니까 자연스럽게 b도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의 값에 어떤 값을 갖던 간에 항상 성립해야 돼요. 여기 이것들을 다 성립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a하고 b하고 c의 값이 모두 다 어떻다? 네, 0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 항등식이 되려면 a, b, c가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요. 얘네 여기서 두 번째 성질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거기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a-x제곱 b-x 플러스 c-가 x에 대한 얘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볼 건데요. 얘는 좌변, 우변이 모두 다 똑같이 2차식이에요. 그럼 x에 대해서 x값에 어떤 값을 넣던 간에 항상 성립해 주려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숫자들도 어떻게 되면 될까요? 네,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론은 a와 a 다시, 이걸 우리가 다시라고 부릅니다. a와 a 다시, b와 b 다시,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이 모두 다 서로 양쪽이 같으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개수들이 모두 다 일치하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풀이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키세요. 이항시키면 같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개수끼리 계산을 하면 a-a-x 제곱 플러스 b-b-x 플러스 c-c-는 0이 나옵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a-a-x제곱 b-b-x c-c-x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같은 같은 문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x에 대해서 항등식이면 앞에 있는 값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고요. a-a-가 0이 된다는 거는 a하고 a-가 네, 같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b-b'가 0이 된다는 거는 b하고 b'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c와 c'가 같다. 요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항등식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 1번하고 2번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23쪽 방금 했던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미정계수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말 그대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말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등식의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의 적당한 수를 우리가 이 미정계수법은 다 항등식에서 쓰이는 거예요. 지금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문제에 항상 깔리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항등식이라는 건 양쪽의 등식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 이거 우리 성질 중에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 항등식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거든요. 얘는 1번을 우리가 A, B, C가 모두 다 0이 나왔을 때 뭐 그런 성질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건데요. 말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미정계수법을